last to fall. 네, 중앙일보 자동차 팀장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차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영국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인 벤틀리의 첫 SUV 벤테이가입니다. 나온 지 한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존재감은 굉장히 큰데요. 오토뷰 김기태 PD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 좀 몰아보셨는데 일단 느낌이 어떠신가요? 고급차다운 약간 묵직하고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역시 그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는 모델다운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고급화를 시켰지만 또 모회사의 느낌도 나고 좀 재밌는 그런 차였던 것 같고. 우리가 차 많이 타봤지만 또 벤틀리가 이 폭스바겐 그룹 모기업의 냄새는 늘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겉모양 한번 좀 보시죠. 어떠세요? 다른 것보다 존재감? 특히 이제 고급차로 갔을 때 이 존재감이라는 게 강조가 되는데, 실제 차에 탔을 때보다 외관에서 바라볼 때 그 웅장함이 이 또 럭셔리카의 그런 매력을 잘 살리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계속 SUV를 만드는 거에서 이 프로포션이 원래 세단에서 나오는 그 프로포션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좀 불만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후에 나왔던 다른 럭셔리 혹은 슈퍼카 브랜드의 SUV와 비교하면 이 차는 원래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비율, 아름다운 비율을 잘 살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이 그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크롬을 두르긴 했는데 조금 더 화려하게 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좀 이해는 가는 게 벤틀리에서 이게 W12 네. 모델과 약간 차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달리하고자 하는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가지는 좀 특징이 있죠. 이 100주년 기념한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로고에서부터 네, 조금 골드로 다른 두르고 있죠. 부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벤틀리라서 그런 거지 존재감 자체는 일반 럭셔리 브랜드, 일반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도 어마어마하죠. 개인적으로 뒤에 있는 리어 펜더 쪽에 이 어떤 면의 조화, 또 캐릭터 라인도 상당히 좀 강렬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차가 갖고 있는 그 웅장함을 한층 더 크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SUV가 워낙에 대세이다 보니까 럭셔리 브랜드나 슈퍼카 브랜드에서 SUV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고유의 그런 프로포션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 벤테이가는 그래도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잘 살리고 있는 차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21인치 휠이 들어갔을 때 이 차 자체가 좀 왜소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차체 자체가 웅장하다 보니까 무려 21인치를 쓰는데도 휠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이게 또 옵션으로는 22인치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편평비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이제 그래도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 또 레이싱의 어떤 그런 DNA를 얘기하는 만큼 조금 더 큰 그런 걸 통해서 존재감을 더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김 PD가 벤틀리 치고는 조금 험블한 느낌이 든다고는 했지만 자세히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 벤틀리다운 구석들이 있어요. 이 헤드램프라든지 아니면 측면의 에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럭셔리 브랜드다운 그런 다양한 디테일들을 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사실 되게 매력은 인테리어에서 드러나죠. 네, 우리가 차 바깥에 대해서는 잘 봤고요. 네. 이 차가 가진 그런 존재감만큼이나 사실 인테리어가 굉장히 또 화려한데, 저는 인테리어에서 이제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벤틀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크리켓볼 컬러, 약간 젓갈색 컬러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실제 촉감도 굉장히 좋고,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017년에 처음 나온 차라고는 하지만 인터페이스나 이런 건 좀 너무 후진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눈에 띄는 예. 것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좀 폭스바겐스러운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시스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도 조금 불만이 있는데, 이 지금 버튼 조작감이 조금 벤틀리답지 않죠. 이 차의 가격과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예. 요 밑에 공조장치도 지금 그렇지만 이런 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하지만 또 여기 이동현 팀장님 좋아하시는 이 시계. 네. 일단 뭐 모든 벤틀리 모델에는 브라이틀링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 최상급 옵션에 들어가는 뭐 억대 뚜루 비용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브라이틀링에서 공급한 이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이 원목으로 된 이 우드 트림들, 이런 금속, 그리고 에어벤트에 달려 있는 이런 장치들이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개폐를 할 때 요 느낌이, 요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뭔가 이게 살짝 부드럽게 저항이 있어서 고급스러워요. 예. 뭐 전반적으로 사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손에 닿는 모든 부분을 가죽으로 만든 것도 이게 돈을 많이 들였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고요. 손에 닿는 정말 모든 부분인 게 정말 천정부터 이 모든 것들, 네, 그리고 가죽 질감에 대해서 얘기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만드는 고급 가죽들과 유사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내구성도 더 나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탄력이라든지 촉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뒷좌석을 저희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아까 탑승을 해보면 이게 닿는 착좌감이라든지 승차감, 그렇죠. 그리고 뭐 허리 잡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물론 뭐 최고급 옵션이 아니어서 네. 뭐 수동으로 네. 시트백을 조정한다든지 네, 뭐 이런 그렇긴 아쉬움이 하지만, 있지만, 네, 이 정도면 럭셔리 브랜드답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자, 그런데 이 어떤 뭐 소재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갖출 만큼 갖춰져 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그 장인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여기서 그럼 이 크루 공장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실 게 있으시죠? 벤틀리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90년대 말에 롤스로이스 벤틀리를 매각을 하면서, 롤스로이스는 BMW가, 그리고 벤틀리는 폭스바겐 그룹이 네. 가져갔죠. 근데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롤스로이스 벤틀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크루 공장의 직원과 이 공장 자체는 벤틀리가 가져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를 시승을 할 때마다 둘 다 모기업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틀리가 가져간 크루 공장의 뭔가 장인정신, 이런 것들이 만듦새에서 좀 드러나는 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인수됐던 당시가 이미 9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역사라는 건 다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분 탓이라고 말씀드린 게, 반드시 그게 객관적인 수치로, 퀄리티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적통이다, 벤틀리가. 벤틀리에선 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럭셔리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또 벤틀리가 모터스포츠에서도 일가견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과거에 롤스로이스 서브 브랜드 시절에도 어쨌든 약간 고성능 이런 걸 담당을 했었잖아요. 이 주행 감각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행 감각 몇몇 곳에서 느껴집니다. 물론 고급 SUV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컴포트에 맞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촬영을 위해서 만났을 때 이동현 팀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타봤더니 스티어링 휠이 정말 예민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차를 많이 타보는데, 그 중에서도 벤테이가에 달려있는 스티어링 휠은 좀 독특한 개성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거르고, 네. 럭셔리 브랜드다운 좀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을 하는데, 의외로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네. 많이 움직여요. 흔들리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기어비 자체도 상당히 짧은 편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스티어링 휠을 정말 조금씩 돌리고 있는데, 프론트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 큰 차체를 조금만의 움직임으로도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도 좀 특징이 있는 게, 뭐 소위 이제 48V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그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닌 48V를 전력으로 사용해서 스테빌라이저를 구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측 2.5톤짜리 차면 이 바디롤이 생기기 마련인데, 바디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SUV들이 많아지면서 독일 브랜드들도 과거같이 딱딱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에도 사실 롤이 제법 있는 편인데, 이 차는 이 육중한 무게가 뭔가 쏠리면서 무너질 듯 하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이 차에 들어가 있는 48V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디 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런 육중한 차를 굉장히 민첩한 거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뭐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처음에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그 ABC라고 하죠. 이 바디 컨트롤을 보여줬는데 그것과 유사한 하지만 좀 더 기계적으로 뭔가 이 인위적인 느낌을 최소화시키면서 코너링에서의 바디롤을 억제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차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 바로 이 호쾌한 가소 또한 사운드인데요. 자, 사운드 부분,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신 우리 이동현 팀장님. 자, 네. 사운드 어떠세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V8 엔진을 좋아하는데 네. 벤틀리가 튜닝한 폭스바겐의 V8 엔진은 분명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낮고 장중하고 뭔가 좀 야수가 으르렁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청각적인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V8 엔진들이 굉장히 호쾌한데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하고 듣는 즐거움을 주는 차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이 V8 엔진 소음이라는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뭐 2018년에 롤스로이스에서 컬리넌을 만들면서 가장 비싼 SUV 타이틀은 뺏겼지만 네. 이후에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가져갔던 가장 빠른 최고속으로 가장 빠른 SUV의 타이틀은 작년에 또 WCB 스피드 모델로 되찾아왔죠. 그렇죠. 304km를 우르스가 이제 찍고 나니까 원래 이제 301km에서 이걸 1km 더 올려서, 사실 뭐 이게 1km라는 것이 오차 범위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오차는 아니겠지만 일반 공도에서 300km를 낼 일이 있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그룹 내에서지만 그런 타이틀을 다시 찾아왔다는 거는 벤틀리가 단순히 럭셔리가 아니라 뭐 스포츠성 이런 것도 갖추고 있다는 걸 굉장히 어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노멀 스펙만으로 그 미국 그 파이크 스피크에서 네스밀란이 그렇죠. 기록을 또 세웠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만 보면 정말 이 차가 갖고 있는 것이 단순히 허세뿐만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퍼포먼스로 그와 같은 힘든 조건에서도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데도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